안녕하세요. 3부 순서를 맡은 이완클래스 미국강사학원 황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 다시 유튜브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번 5월 설명회는 가능한 현장 설명회로 진행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번 설명회 역시 유튜브 방송으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무엇보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정말 수고 많으시고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19 상황이 정리가 돼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의료진들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3부 순서는요, 보시는 주제들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사전에 안내드린 대로 최근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영주권 문호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이란 자국의 정식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간호사가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 미국의 고용주, 즉 에이전시 혹은 병원의 스폰서를 받아서 취업 이민을 신청하고 또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영주권을 받아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겠죠. 일반적인 취업 비자가 아니라 영주권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영주권 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줄여서 흔히 영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영주권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미국에 이민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이 여전히 가능할까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계시죠. 이 질문은요, 제가 15년간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마 이 시대를 초월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은요, 취업 이민의 실제 상황에 관계없이 늘 나오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직업을 떠나서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런데 이 최근 몇 년간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과 관련이 있죠. Anti-Immigration Policy라는 반이민 정책. 이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대선 캠페인을 할 때부터 이 반이민 정책을 꾸준히 주장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내 이민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반이민 정책의 목적은요, 모든 이민을 막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 취지는 예컨대 늘어나는 이민자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일자리 손실을 줄이겠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이민들을 막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반이민 정책이 시행된 후에 중동 국가들에서 이민은 상당히 까다로워졌고요. 또 자국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합법을 가장한 편법적인 이민들도 대부분 막히거나 까다로워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런 국가 안보 관련 이슈나 또 미국의 경제 관련 이슈와 상관없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의 이민들은요, 그 이전과 다름없이, 오바마 행정부 때나 다름없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간호사 취업 이민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가능하다겠죠. 왜냐하면 간호사 취업 이민은요, 당연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이민이에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국익을 해치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은요, 다른 직업군의 이민보다 절차상으로 혜택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그럼 왜 혜택을 줄까요? 그 이유는요, 미국의 심각한 간호사 부족 현상 때문이죠. 이 미국의 너싱 쇼티지는요, 한두 가지의 이유로 아주 최근에 생겨난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아주 오랫동안 골칫덩어리였던 그런 문제예요. 그 이유들을 보면요, 여기 보시면 Aging Population, Aging Nursing Workforce, Working Condition, Diversity of Healthcare Market, Regional Imbalance, Lack of Educators, 이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들이 다가 아니고요. 이런 이유들이 다가 아니라 이런 이유들 이외에도 미국의 의료 환경이 문제가 된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쌓여서 이제는 쉽게 풀 수 없는 그런 난제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의 널싱 쇼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검색창 가셔가지고요, US Nursing Shortage를 검색하시면 그 중에 상단에 있는 아티클 몇 개만 읽으셔도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너싱 쇼티지가 미국에서는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는데, 이 문제가 비단 자국의 간호사만으로는 도무지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 아주 오래전부터 외국 간호사의 취업 이민을 통해서 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 왔던 거고요. 그리고 최근이죠. 최근에 미국의 이 간호 부족 현상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도드라지게 됐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핸들링하는 미국의 그런 대처 방식을 보시면서 아마 미국행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세계 유일의 강대국이라는 미국이, 아니, 내가 간호사로 한번 가서 일해볼까 하는 그 세계 최고의 의료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미국인들은 물론이고요, 이렇게 태평양 건너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한국 사람들도, 아, 미국은 간호사가 정말 부족하구나. 저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구나. 라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확실히 인지하셨을 거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너싱 쇼티지 등으로 인한 그런 미국 간호사 취업 이민의 필요성과 또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민 상황에 따라서 수속 기간에 변수가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변수는요, 이런 거예요. 간호사가 속한 취업 이민 비자는요, 매년 발행하는 비자의 수가 약 3만 개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어떤 해에 전 세계적으로 취업 이민 신청자의 수가 급증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그 해에 할당된 취업 이민 비자의 수가 수개월 만에, 그러니까 1년 동안 써야 하는 건데 그 1년 동안 써야 할 비자의 수가 수개월 만에 모두 다 소진됐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민을 못 가겠죠. 비자가 소진돼서 더 이상 안 나오니까. 그래서 비자가 소진되는 것 같은 그런 이유를 비롯해서 이민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변수들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이 수속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요. 대기 기간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 5월 현재는 어떤 변수가 있는지, 그래서 간호사로 취업 이민을 신청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할 내용들을 조금 더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알아야 될 몇 가지 취업 이민 관련 용어들을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런 설명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은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몇 가지만 제가 4가지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EB3. EB3라는 말, 이런 표들을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EB3는요, 지금 보시는 내용이 취업 이민의 종류를 구분한 페이지인데요. 보시면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있죠. 그 중에서 간호사는 3순위 숙련직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코드로 말하면 EB3라고 하는 겁니다. 이 EB3에서 EB는요, Employment Based의 약자고요. 취업이 바탕이 된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이 3이라는 숫자는요, 3이라는 숫자는 3순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또 EB3 비자에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이 있는데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숙련직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이걸 다 붙여서 간호사는 EB3 숙련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EB3 숙련직의 정의를 보면 2년 이상의 교육이 필요하거나 경력이 요구되는 직종으로 미국 내 회사의 스폰서십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간호사 물리치료사는 부족 직업군으로 노동허가를 면제받는다. 제가 아까 어떤 특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특혜가 있어요. 노동허가 단계가 면제가 되는 거죠. 미국에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잖아요. EB3에도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히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만 미국에서 부족 직업군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노동허가를 면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B3를 설명했고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3만이라는 숫자가 있죠. 이 숫자가 바로 쿼터를 의미해요. 이 쿼터는 15분, 4분의 1 할 때 쿼터, 이거 아니고요. 할당량, 정해진 목, 이런 의미의 쿼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취업 이민은 대략 매년 14만 개 정도가 배정이 돼요. 그 중에서
이 이빗들이 숙련직에는 약 3만 개의 비자가 할당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럼 세 번째, 비자 블러팅. 이 비자 블러팅은요, 굳이 번역하자면 비자 관련 공지 게시판,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 비자 블러팅은 지금 보시는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서 매달 10일을 전후해서 발표가 돼요. 매달 10일을 전후해서 그 다음 달에 블러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비자 블러팅은요, 각 이민의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표에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취업 이민의 순위들이 있었죠. 그리고 다른 이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민의 순위별 상황을 알려주는 일종의 공지 성격의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월 취업 이민 시장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이 블러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월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걸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메뉴 취업 이민 탭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취업 이민 정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최근 뉴스들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월별로 저희가 방금 보신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는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죠. 저희는 월별로 심플하게 정리해서 영주권 문호 관련 정보들을 보실 수 있게 저희가 페이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이 비자 블러팅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알아볼 용어가 하나가 남았죠. 하나는 우선 일자, priority date. 이 우선 일자는요, 일자라고 하니까 어떤 날짜를 의미하겠죠? 어떤 날짜냐면 이런 거예요. 나의 취업 이민을 보증해줄 회사, 흔히 스폰서 또는 에이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이전시와 간호사가 채용 계약을 맺으면 그 에이전시가 간호사를 대신해서 이민국에 이민청원, 즉 이민 신청을 하겠죠. 흔히 I-140을 신청한다, I-140을 신청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 이민국에 이민 신청서, 이 I-140이 접수가 되면 통상 1주에서 2주 이내에 우편을 통해서 이민국으로부터 당신의 이민 신청서는 언제 접수가 됐습니다 라는 우편물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 우편물을 보면 이 서류가 접수된 날짜가 적혀 있어요. 바로 그 날짜, 그 접수 일자를 신청자 개인의 우선 일자, 영어로 priority date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우선 일자가 어떤 용도로 활용되는지 한번 제가 방금 비자 블러팅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있는 2020년 1월의 영주권 문호인데요. 이렇게 매달 발표되는 비자 블러팅을 보면 여기 승인 가능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승인 가능일, 이렇게 날짜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이빗3는 2019년 1월 1일이라고 승인 가능일이 적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승인 가능일 2019년 1월 1일의 의미는요, 우선 일자가, 그러니까 즉 서류를 접수한 접수일이 2019년 1월 1일 이전인 분들은 최종 대사관 인터뷰가 현재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인 가능일 2019년 1월 1일 이전에 서류가 접수돼서 우선 일자를 1월 1일 이전 날짜로 받으신 분들은 문제없이 이제 대사관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미국을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선 일자가 승인 가능일 이후의 날짜다. 가령 어떤 간호사가 2019년 4월에 I-140을 접수해서 우선 일자가 2019년 4월이다. 그러니까 서류를 2019년 4월에 접수를 했다. 라고 하면 그 간호사는요, 현재 승인 가능일이 2019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이민비자 발급을 위한 최종 대사관 인터뷰를 볼 수 없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쿼터가 막혔다라고 표현들을 하죠. 그러면 이 간호사는요, 비자 블러팅의 승인 가능일이 2019년 예를 들어 5월이라든지 4월 이후로 진전이 되어야 최종 인터뷰를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최근에 비자 블러팅을 좀 볼게요. 사실 제가 5월의 비자 블러팅만 확인하려고 했는데요. 바로 어제 21일이죠. 5월 21일에 6월의 비자 블러팅이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5월과 6월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2020년 5월의 자료를 보여드리면
굉장히 좌절하시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라고 막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에 입각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이죠. 조금 전에 2020년 1월을 봤었죠. 그때 승인 가능일은 2019년 1월 1일이었어요. 그런데 넉 달 만에 무려 2년이 더 후퇴가 됐죠. 네, 제가 지금 담담하게 말씀드리지만 사실 심각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몇 달 사이에 승인 가능일이 총 3년이 후퇴가 된 거예요. 이게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앵클엑셀 막 시작하신 분들은 한참 뒤에 일이니까 좀 감이 안 오시겠지만 최근에 면허를 취득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2020년 1월부터 계속 후퇴하는 분위기가 되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어제 6월의 블러틴은 나름 굿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이 비자 블러틴을 확인하고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최근 이런 계속 후퇴만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어제 발표된 블러틴에서 보시면 2019년 6월 블러틴에서 10개월이 후퇴 전진했어요. 10개월이 전진돼서 2017년 1월이던 게 2017년 11월 8일로 10개월이 진전이 된 거죠. 그래서 올 상반기 내내 승인 가능일이 후퇴가 돼서 지켜보는 저도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이렇게 반등을 하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이게 뭐 예측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사실 영주권 무효가 어떻게 될지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이민과 관련된 어떤 정책의 변화나 이민 시장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령 그런 건 있어요. 미국 내에서도 진보적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때와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정권을 잡을 때 이민에 대한 그런 온도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예측을 할 뿐이죠. 참고로 이제 간호사 취업 이민 3순위 숙련직의 최근 몇 년간의 수속 기간의 변화를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매월 같이 이렇게 올린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2014년 7월, 10월, 1월 3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2014년 7월부터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이렇게 2014년 7월에는 무려 수속기간, 대기기간이 6년이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근데 쭉쭉쭉 떨어져서 2015년 4월부터 1년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그 후부터는 계속 1년 미만의 대기기간이었어요. 그리고 2019년 12월은 어떻죠? 12월부터 이렇게 2019년은 내내 바닥이죠. 바닥에 깔려있죠. 이건 오픈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승인 가능일이 날짜가 아니라 오픈 상태.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영주권 수속과 동시에 대기 없이 심사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약 1년에서 1년 반이면 영주권이 나오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한동안 대기 없이 오픈이 되다가 2020년 1월부터 약 1년이 후퇴가 됐다가 2020년 3월에는 무려 2년이 추가로 후퇴가 됐고요. 4월도 마찬가지고 5월도 마찬가지로 2017년 1월 1일로 이렇게 정체가 되어 있다가 6월 달에 다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다행히 최근에 이렇게 10개월이 후퇴가 됐죠. 다행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바라기는 이제 이렇게 또 그래프가 뚝뚝 떨어져서 계속 다시 오픈이 되기를 바라야죠. 그럼 다시 2020년 6월의 비자 블러틴을 한번 볼게요. 승인 가능일 2017년 11월.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얼마 전의 날짜죠? 2년 6개월 전의 날짜입니다. 그렇죠? 2년 6개월 전의 날짜인데요. 그러면 승인 가능일이 여기에서 추가로 더 후퇴가 되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을 제외하고 최소한 이 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매달 한 달씩 이렇게 전진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적인 그런 아주 희망적이지도 절망적이지도 않은 그런 상황을 가정했을 때 최근에 우선 일자를 받으신 분들은요, 최근에 면허를 취득하고 우선 일자를 받으신 분들은 산술적으로 2년 6개월이 지나야 대서관 인터뷰를 볼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 2년 6개월은 대기 기간이고요. 기본적인 서류 심사 기간이 약 1년이 있어요. 그러면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서 미국을 나가는 데까지 약 늘 천편일률적으로 1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더해서 약 3년 6개월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가정한 그 산술적인 경우의 수는요, 어쩌면 좀 다소 절망적인 경우의 수고요. 최악의 상황까지는 아니지만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좀 절망적인 경우의 수고요. 반대로 조금 희망적인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이번 달 블러틴에 약 10개월이 진전됐는데 다음 달에도 그 흐름을 타서 추가로 진전이 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2020년 10월이 돼서 새로운 쿼터의 적용을 받아서 그럼 2020년 10월이 되면 다시 3만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계연도 시작이라는 건 달력의 시작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회계연도의 시작은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에 9월 30일에 끝이 나요. 그래서 미국의 새로운 회계연도가 2020년 10월에 시작하는데 그러면 다시 3만 개의 쿼터가 나오겠죠. 그럼 그 3만 개의 쿼터의 적용을 받아서 이 승인 가능일이 다시 전면 오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우선일자를 이미 받으신 분들의 서류 심사는 순식간에 모두 재개가 되겠죠. 최종 대사관 인터뷰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이 상황들이 조금씩 진전이 돼서 약간 희망적인 상황이기도 한데요. 또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미국의 간호사 부족한 그런 문제들이 국민적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그런 너싱 쇼티지로 인한 그 미국의 심각한 의료 대란이 또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제대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뭐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의료업계뿐만 아니라요.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의회나 행정부에서도 그런 공감대를 가지는 계기가 됐겠죠. 그래서 지난 4월 23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코로나 팬데믹의 확산 방지와 또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서 향후 60일간, 4월 23일에 발표를 했거든요. 향후 60일간 영주권 발급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의사와 간호사, 이런 의료인은요, 행정명령에서 예외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간호사와 의사의 미국 입국은 막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 20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간호사들만을 위해서 약 2만 개의 특별 쿼터를 마련해서 아주 쉽게 영주권을 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특별 쿼터가 조만간 다시 간호사를 위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추측한 얘기가 아니고요. 미국 간호사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주공사들 또는 미국의 이런 회사들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게 뭐 아직 발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제가 현재 미국의 간호사 취업 이민 전반에 대한 상황 설명을 드렸고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렸어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하면서 이게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내용들이 결코 쉬운 내용들이 아니겠다. 그래서 나름 많은 고심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처음 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려서 굳이 머리 아프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또 좀 순서를 줄일까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민을 준비하시게 되면 이런 내용들을 아셔야 돼요. 사실 여기저기서 이런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뭐 저희가 에이전시가 아니고 취업이민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희도 이제 미국 간호사 전문가로 오랫동안 여러분들을 뵙고 도와드렸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드리긴 하지만 이런 정보들을 좀 저희가 접할 수 있는 루트가 많으면 좋겠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렵지만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준비를 했고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뭐 조금 전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드렸고요. 제 나름의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취업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변수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뭐 늘 예의주시하셔야겠죠. 하지만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미국 취업 이민이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오랜 시간을 준비해서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변수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나무가 아닌 숲을 보면서 본인이 설정한 계획과 목표대로 뭐 NCLEX 면허도 가능한 빨리 취득하시고 또 영어 공부도 짬짬이, 만약 수속 기간이 길어진다라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짬짬이 열심히 하시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 경력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 시간들을 효율적으로 보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고 보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계획들이 여러분들이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갈피가 잡히지 않거나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은요. 저희 이와인 클래스의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아주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